허공을 빠르게 가르는 현란한 저 손들, 마치 저부는 태양 아래 기러기가 파닥파닥 날개짓하는 장관을 보는 듯하옵니다. 정말로 의롭사옵니다. 정확한 비유, 현란한 손놀림을 이용해 특별한 술 제조 기술을 과시하는 임금이 있었으니 불취무기, 취하지 않는 자 귀가는 없소이다. 자, 쭉쭉들 들이키시오. 그는 바로 조선시대 임금 중 최고의 애주가로 소문난 정조였다. 그 태는 못 보던 얼굴인 듯한데. 이번 과거에서 급제한 박가 성현이라 하옵니다. 보통 급제가 아니지요. 장원으로 뽑힌 자이옵니다. 아, 그래. 기억나는구만. 참으로 현답이었지. 자,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아주 기분 좋게 한 잔 말아줄 터이니. 자, 어서. 자. 술자리를 함께한 사람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는 게 정조의 술버릇이었는데 과거에서 급제한 박성현이 정조에게만 딱 걸린 것이다. 송구합니다. 이런. 이거 필력에 비해 이 체력은 영 엉망이구만 그래. 아니옵니다, 전하. 소문을 듣자하니 이자의 별명이 불사조라 하옵니다. 불사조? 그 신화에 나오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새를 말하는 것이요? 예. 아마도 소신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서 그런 별명이 생긴 듯하옵니다. 그래. 그 무슨 사연인지 참으로 궁금하구나. 한번 털어놔 보거라. 그것이 처음엔 단순한 도적인 줄 알았습니다. 헌데 그 후로도 누군가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제 목숨을 노렸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매번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 신고는 해두었고. 예. 아우가 관아에 얘기해 두어서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구나. 자. 그러면 우리 불사조의 무사한 일을 위하여 자, 시고하자. 지화자. 자, 쭉쭉. 며칠 후 편전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박성현 그 잔 아직도 안 온 것이요. 내 오늘 분명 합당한 직책을 하사할 거라 일렀거늘. 호, 전달이 안 된 것인가? 아니옵니다. 전하, 이 분명 전달을 했사온데. 전하! 지금 박선비가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아니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과거의 장원 급제하며
장밋빛 미래를 눈앞에 둔 박성현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 얼마 전만 해도 불사조라며 의기양양하지 않았더냐. 근데 왜? 그것이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알 수가 없다 하옵니다. 뭐라? 어찌 죽었는지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다. 어찌 이런 일이? 불사조라 불린 한 선비의 갑작스런 죽음. 그 죽음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사건은 정조 제위 7년에 발생했다. 이곳이 사건이 벌어졌던 현장입니다. 박성현의 장원급제를 축하하는 술자리가 펼쳐졌고 함께했던 자는 그의 아우, 오래된 벗, 그리고 기생 홍의연. 자, 얼른 뽑으시와요. 자, 얼른 뽑으시와요. 얼른. 삼잔 읽어. 자, 어서 드시게. 한 번만 봐주게. 자네도 알잖아. 내 취하면 어찌 되는지. 글쎄, 이 자네가 취하면 어찌 되더라. 이랬던가. 자, 우리 선비님 드시기 편하시게 제가 직접 한 잔 말아 올리겠나이다. 자. 이것이 바로 춘향이가 이도령을 꼬실 때 먹였다는 혼돈주, 그 중에서도 자중홍으로 탁주에 붉은 소주를 섞은 것이지요. 혼돈주는 오늘날의 폭탄주로 영조 때 문인 정철조가 막걸리와 소주를 섞은 뒤 혼돈주라 부르며 즐겨 마셨다고 전해진다. 자, 형님. 첫 잔은 무조건 한 잔 털기입니다. 어서 먹게. 정녕, 이게 다란 말인가? 그리 술을 마시다 기생을 제외하고는 다들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 날 박성현은 죽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누군가 침입한 흔적은 없고 음식과 술 또한 아무런 이상이 없고 검언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죽은 시체에서도 특별한 외상은 없었습니다. 박성현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한 자들에 대해 관아에 조사를 의뢰했다 들었다. 혹 범인에 대해 윤곽이 나왔는지 알아보거라. 예, 전하. 박성현이 특별한 지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터라 정조는 이번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의심했다. 박성현 살인 미수 사건을 조사했던 관아에서 드디어 용의자가 파악됐는데 뭐라? 진정 의심하고 있던 자가 그들이란 말이냐? 첫 번째 용의자, 놀랍게도 박성현의 아우 박도균이었다.
형과는 달리 술과 도박에 빠져 지내는 동이 놈이 뭔데? 가뜩이나 미운 털이 박혔는데 최근 아비가 죽고 난 후 모든 재산이 형에게 가자 그 원망이 하늘을 찔렀답니다. 죽여버릴 것이야. 의심되는 두 번째 용의자 박성현의 오랜 벗 한영식. 그리고 박성현의 중마 거우는 그러지 말고 밖에 나. 이래봬도 내가 과거에서 답안을 작성할 때 쓴 것이네. 지금 자네 혼자 급제를 했다. 이 글이 티내고 싶은 겐가?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벗이라기보다 경쟁자로 대하며 시기심이 아주 대단했답니다. 그럼 그 두 사람 중에 범인이 있을 가능성이 크겠군. 어찌 죽었는지만 밝혀지면 범인의 윤곽이 뚜렷이 나타날 것입니다. 전하. 들거라. 지금 막 검업이 끝났다고 기별이 왔나이다. 그러냐? 내 지금 바로 나갈 것이니 채비하거라. 예, 전하. 팔에 흰 부분을 찧어 시신에 바른 후에 초지개미로 덮어 1시간쯤 두면 눈에 보이지 않던 상흔이 나타나는데 여길 좀 보십시오. 이게 목이 졸렸을 때 난 상처로구만. 이건 얼마 전에 난 상처로 알고 있다. 이번 사건과 연관된 것은 없느냐? 예, 독극물 검사를 해보았으나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고 또한 몸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으나 그 어디에도 자상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단 배가 부어오르는 데다가 소량이지만 입안에 피가 고여 있는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죽은 것 같사옵니다. 대체 박성현을 죽음에 이르도록 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저것은 술이 아니더냐? 예, 술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험 결과는 전혀 뜻밖이었다. 박성현은 술자리에서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 과음을 해 술에 중독돼 사망했다는 것. 실로 허망한 결과였는데 술을 먹다 죽은 것이면 범인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아니지.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는 일. 예? 박성현은 술을 전혀 입에 대지 못한다. 지화자! 지화자. 박성현은 임금이 주는 술도 마다할 정도로 술에 약했던 것. 박성현과 가장 가깝게 지냈던 그들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어. 하면 일부러 먹인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겠느니? 과연 정조의 예상대로 박성현은 살해당한 걸까? 용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일부러 먹이다뇨. 전 제 형님이 술을 못하는 걸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형제인데 어찌 그걸 모를 수 있단 말이냐? 여기 그런 형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형님을 누군가 죽이려고 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포조를 불렀고
집 주변 좀 잘 좀 살펴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그럼 그날 술자리에서 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느냐? 글쎄요. 그 형님의 벗이라는 분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삼잔 읽어. 어서 장부답게 쭉 들이키시게. 우리 형님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다 들었는데 그날따라 술놀이도 직접 만들고 계속 형님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그 술자리를 만든 게 누군데? 그 술자리 성현이 그 친구 동생이 만든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냥 하도 같이 가자고 부탁을 해서 그냥 갔던 것뿐입니다. 헌데 술은 왜 억지로 먹인 것이오? 아니 뭐 술을 못 먹는 것도 아니까 그냥 골탕 먹이고 싶기도 하고. 헌데 희한하게도 제가 주는 술은 한 잔도 안 먹으면서 다른 사람이 주는 술은 넙죽넙죽 잘도 받아 먹더라니까요. 자, 이번에는 자네 취했네. 이제 그만하게. 아, 참. 그러면 못 사요. 제가 그럼 오라버니의 호위무사로 한 잔 쭉 들이킬 테니 우리 오라버니는 딱 2잔만 드시는 겁니다. 쉬어요. 잘 드시네. 아니, 기생이 기방에서 술을 파는 게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선비님은 제가 처음 보는 분인데, 아니 술을 먹으면 죽는지 사는지 제가 어찌 압니까? 그렇지. 술자리에서 술을 권한 것이 무엇이 죄이겠느냐. 예, 아무래도 우연의 일치였던 것 같습니다. 우연의 일치라. 그래, 그럴지도. 정말 박성현은 타살이 아닌 과음으로 인한 사고사로 죽은 걸까? 며칠 후 그대들이 박성현과 함께 있던 자들인가? 예. 그대들은 진정 박성현을 해하려는 마음으로 술을 먹인 적이 없는가? 없습니다. 참말입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하다. 전하, 무슨 일이냐? 그동안 박선비를 해야했던 자를 찾았다 하옵니다. 그게 사실이냐? 예. 대체 누가 박성현을 죽이려 했던 걸까? 과인은 먼저 가볼 터이니 저들은 모두 돌려보내시오. 예, 전하. 박성현 살인 미수 사건의 범인이 잡히면서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였던 세 사람은 모두 풀려나게 된다. 날씨. 정말 놀랬지 않습니까? 미안하구나. 박성현의 아우 박도균과 기생 홍현이 정인 사이였던 것. 왜 그러느냐? 임금이라는 자가 범인을 코앞에 놔두고서
다른 곳에서 범인이 나타났다고 설치는 꼴이 생각나서 그만. 하긴 형님이 술 취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생각하니 나도 웃음이 나는구나. 두 사람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걸까? 그때 여기를 어떻게? 새롭게 밝혀진 범인과 있어야 할 포도대장. 그는 왜 이곳에 있는 걸까? 근데 홍현이가 안 보이는구나. 어디 갔느냐? 모르셨습니까? 그만둔 지 며칠 됐는데. 혹 그 사건 때문인 것이냐? 아, 그 선비 죽어나간 거요? 에이, 걔가 어떤 아인데. 그것이 아니오라 기방 차린다고 그만둔 거잖아요. 기방이라니. 미천이 어디서 생겨 기방을 차리냔 말이다. 그게 내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그 죽은 단골 선비가 홍현이 년에게 한몫 떼어준 것이 아닌가 싶단 말이죠. 단골이라니. 그럼 홍현이와 그 죽은 선비가 아는 사이였단 말이냐? 어머, 모르셨어요? 그리 생긴처럼 보여도 저도 남자라고 아주 문지박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그 기생의 말로는 박성현이 기생 홍현에게 흠뻑 빠져 있었답니다. 그럼 그때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기생이 기방에서 술을 파는 게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선비님은 제가 처음 보는 분인데, 아니 술을 먹으면 죽는지 사는지 제가 어찌 압니까? 이제 어찌할까요? 뚜렷한 증거 없이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던 정조. 그때 한 가지 묘책을 떠올리는데. 전하, 무슨 일이냐? 그동안 박선비를 해할했던 자를 찾았다 하옵니다. 그게 사실이냐? 예. 사실 그것은 용의자들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정조가 친 덫이었던 것. 그리고 기생 홍현과 박도균이 걸려든 것이다. 좀 전에 했던 말을 다시 해보거라. 니놈들이 술로 사람을 죽였다고. 형님은 제가 죽인 것이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이리 말씀하시더구나. 박성현이 괴한에게 목이 졸렸을 때 그 아운 아주 신속하게 관아에 신고를 했다고. 어찌 그리 빨리 신고를 했어? 박성현은 기절했다 금방 깨어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아니었는데 그 아우는 왜 형을 살피거나 살리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을까? 관아에가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에게 먼저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말이야.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가 형의 목을 조른 후에 의심을 받을까봐 신고를 한 것이 아니더냐? 아닙니다. 자꾸 그런 억지로 저를 모함하지 마십시오. 내 돈. 내 돈!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 혼자 꿀꺽할 생각하지 말고 내 돈 달란 말입니다. 어서요! 네 놈이 정신 차리면 줄 것이다. 형님이 뭔데? 네 놈이 뭔데? 늘 잘난 형에게 치여 살았던 아우는 부모님의 유산마저 형에게 빼앗기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죽여버릴 것이야. 형을 죽이고 싶었을 테지. 그러던 중 기막힌 수법이 떠올랐어. 그래, 형님은 술을 못 마시지. 술을 먹여 죽이자. 형님이 마음에 둔 홍연을 이용해서. 첫 잔은 무조건 한 잔 털기입니다. 얼른 드세요. 속상해지. 잘 드시네. 또 저는 단지 이 자가 술을 먹이라고 시켜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야? 참말이옵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돈만 주면 뭐든지 하겠다고 할 땐 언제고. 시끄럽다. 정조의 말대로 박성현은 아우와 좋아하는 여인에게 술로 살해당한 것이었다. 저들은 분명 살인 의도를 가지고 박성현에게 술을 먹였으니 이는 살인죄. 여봐라. 저들을 당장 하옥하고 날이 박는 대로 곤장 100대에 처하라. 전하의 말씀이 참으로 와닿습니다. 거짓이란 건 어차피 사람이 머리를 써서 꾸며낸 것이니 머리를 쓰면 언젠간 밝혀낼 수 있지만 사람이 사람을 죽인 이유만큼은 아무리 조리 있게 설명을 해도 도저히 알 수가 없구나. 정조 때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을 기록한 심리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심리록이라는 책을 보면 오늘 나왔었던 술을 먹여서 사람을 죽인 일, 이것뿐만 아니라 술로 인해 다양한 폐단들이 나온 것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유독 정조 때 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가 궁금하실 텐데 정조 이전에 있었던 영조 같은 경우에는 금주령을 굉장히 엄격하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조는 본인이 술을 워낙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각종 잔치나 제사에 술은 빠질 수가 없었죠. 그리고 몰래 먹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이 지경이 되자 과연 금주령이 실효성이 있는가? 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결국 정조 때 금주령은 폐지가 됩니다. 금주령이 폐지가 되자 전국 각지의 술집들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자 자연스럽게 술의 소비량은 증가되고 그에 따른 술에 대한 폐단도 증가하게 된 것이죠.